자, 이번에는 45번째고요. 모듈화 구현입니다. 자, 구현은 뭔지 아실 것 같고요. 모듈화라는 거는 구현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커다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각각 모듈화해서 개발을 합니다. 모듈이라는 건 하나의 묶음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얘네를 혼합하는 과정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듈화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 응집도 얘네들을 아셔야 되고, 얘네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몇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한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고,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와 응집도에 의해 측정이 된대요. 독립성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모듈의 이름으로 호출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듈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예를 들면 저희 두목내 사이트를 이야기한다 하면 문자 보내기 모듈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문자 보내기 모듈을 회원에서도 쓸 수가 있고 관리자 측면에서도 쓸 수가 있고 책 배송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변수 선언을 효율적으로 하여 기억 장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모듈마다 사용할 변수를 정의하지 않고 상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시스템 개발 시 기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 시스템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뭐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결합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결합도 하니까 뭐가 나와요? 영어로 커플링이죠. 그래서 스펠링이 맞냐? 커플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플은 뭐예요? 뭐 A라는 애와 B라고 하는 애 두 개의 대상체가 있겠죠. 뭐 요거랑 대응되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얘 모듈과 얘 모듈이 서로 관련도가 높냐 낮냐예요. 그래서 얘네는 결합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A라고 하는 기능과 B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결합도가 낮으면, 얘네가 끈끈한 정도가 낮으면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합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연관도를 우리가 결합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가 두 개가 서로 연관도가 떨어지면 좋은 거다. 대신에 응집도는요, 이 모듈 안에서의 관련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응집도는. 그래서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합도, 커플링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이해가 분할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링은 모듈이 두 개가 대상이구나. 자, 응집도는 모듈 하나 내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결합도의 종류가 쭉 나오고요. 결합도가 약한 애, 결국은 좋은 거죠. 에? 좋은 애는 자료 결합도래요. 모듈 간 인터페이스 자료 요소로만 구성된 경우다. 각각의 모듈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다. 이게 결합도가 약한 거고요.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된 경우를 우리가 스탬프 결합도라고 한다. 제어 결합도는 한 모듈이 다른 모듈에게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경우, 외부 결합도는 어떤 모듈이 외부로 선언한 변수,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 참조하는 경우가 외부 결합도가 된다. 공통 결합도는 여러 모듈이 공통 자료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 결합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결합도가 가장 약한 것은 혹은 가장 강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거는 자료 결합도예요. 가장 강한 것은 내용 결합도입니다. 아셨죠? 가장 강한 것이 내용 결합도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안 좋은 거죠. 자,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일부분을 참조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요. 안 되겠죠. 내용을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의 내부로 제어가 이동하거나,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 자료에 조회 또는 변경하거나, 두 모듈이 동일한 문자를 리터럴을 가지고 있거나 했을 때 우리 내용 결합도라고 하고, 우리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게 내용 결합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응집도는 모듈 안에 요소들이 서로 연관된 정도를 이야기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라고 하는 모듈이 있으면 A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조적 설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모듈화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다른 놈하고 관련이 없고 이 안에서 관련 있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모듈을 쪼갤 때는 응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 얘기는 비슷한 애들끼리 꽉 묶어놓는다. 다른 애랑 섞이지 않도록 한다.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두 개가. 구조적 설계에서 기능 수행 시 모듈 간의 최소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정도를 표현한다. 자, 응집도가 강한 것은 기능적 응집도래요. 응집도는 높아야 좋잖아요. 모듈 내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한 문제와 연관돼서 수행되는 경우.
순차적 응집도는 한 모듈 내의 한 기능 요소에 의해서 출력 자료가 다음 기능 요소의 입력 자료로 제공되는 경우, 교환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 작업들이 모인 경우, 절차적 응집도는 모듈의 다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내부의 기능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 시간적 응집도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여러 기능을 모아서 한 개의 모듈로 작성하는 경우가 되고요.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 자, 우연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각 기능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이렇게 구성된 경우예요. 그래서 응집도가 약한 경우가 뭐라고? 우연적 응집도. 우연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응집도가 높은 기능적 응집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한 거는 기능적 응집도다. 좋은 거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모듈화 설계 방안, 이게 가장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응집도는 강하게 하고요.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되겠죠. 결합도가 커플링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요. 결혼 이렇게 기억할까? 그것도 괜찮다, 그지? 결혼은 둘이 하니까. 자, 이번엔 실제로 그럼 구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구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 언어로 원식 코드를 작성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구현이라고 한다. implementation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설계 단계에서 산출된 시스템 설계 명세서를 바탕으로 모듈 단위의 코딩과 디버깅 및 단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설계 명세서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고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고도 한다. 자, 원식 코드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검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총 4세대, 뭐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약되어 있는 내용은 이 정도. 자, 1세대 언어는 기계어예요. 저급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어나 어셈블리 등의 저급 언어고, 자, 2세대 언어는 코볼 포츄란 베이직. 예, 요즘에도 베이직을 씁니다. 뭐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특히 이제 엑셀을 연동하거나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아직도 쓰고 있어요. 3세대는 이제 파스칼, 스몰토크, 폴트란 이런 애들이 있고 4세대는 비절차적인 언어나 자연어, SQL, 사용자 중심 언어, 뭐 C 언어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정 기준은 개발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 대상 업무의 성격, 과거, 개발 실적, 소프트웨어 수행 환경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툴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기본적 제어 구조는 순차 선택 반복인데 이 분기나 호출은 사용하지가 않아요.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기하거나 호출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어려워서 분기나 호출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과 관계되는 결합도는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 내부로 제어한 다음 사항과 관계된 결합도는 그랬습니다.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의 내부로 제어가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의 자료를 조회하고 또는 변경한대요. 두 모듈이 동일한 문자를 사용한다. 컨텐츠 커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 논리래요. 논리 조직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대요. 뭐 이거 딱 나왔네요. 컨트롤 커플링. 됐습니까? 자, 모듈이 파라미터나 인수로 다른 모듈에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은 받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유형의 모듈 결합도를 무엇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자, 얘는 뭡니까? 모듈이 파라미터나 인수, 모든 모듈에게 데이터를 넘겨준다 그랬죠? 이게 뭐가 돼요? 데이터 결합도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고, 사실 얘네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 답 정도로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자, 결합도가 강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은 가장 강한 게 뭐였어요? 우리 내용 결합도였죠. 내용 결합도. 끝났네요. 그럼 1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으로 볼 수 없는 것,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적 요소들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적당한 모듈 크기 가지도록 한다. 이거 잘못됐네요. 약한 결합도, 강한 응집도가 되겠죠.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와 중복도를 줄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결합도와 응집도고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각각의 결합도 종류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항상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만 문제답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뭐 이해하고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